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한글 맞춤법 시간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한글을 바르게 맞춰 적는 표기법에 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다. 또 하나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대로 적는 걸 표음주의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어법에 맞게 적는 걸 표의주의 표기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죽음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 맞게 적었죠. 그런데 주검 이런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었어요. 그죠? 그 다음 막음 이때는 어법에 맞게 적었는데 막에 이러면 소리대로 적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표음주의 표기법과 표의주의 표기법 이 두 가지 표기법을 상호 조화를 추구했다.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대로 적은 예들입니다.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등은 모두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한 예들 있죠. 예, 꽃의 원래 발음은 꽃하고 디귿으로 바뀝니다. 꽃이는 꽃이로 소리가 바뀌지만 꽃이라고 적었습니다. 꽃나무는 꽃나무, 니은으로 바뀌지만 꽃하고 치읓으로 적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어법에 맞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위에 것, 구름, 나무 등은 소리대로 적었고 밑에 것, 꽃, 꽃이, 꽃나무 등은 어법에 맞게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뜻의 구별입니다. 구름, 나무, 하늘 등은 소리대로 적어도 뜻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지만 만약 꽃, 꽃이, 꽃나무 등을 소리대로 적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여러분, 꽃이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먹는 꽃인지 아니면 활짝 핀 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꽃나무, 이게 꽃이 핀 나무인지 아니면 이렇게 꼬아놓은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어법에 맞게 적고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소리대로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제5절 두음법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음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녀, 뇨, 뉴, 니 본음대로 적습니다. 두음 법칙입니다. 쉽게 정리되면 첫 번째 한자음에서입니다. 두 번째 첫음절에서, 세 번째 지금처럼 녀, 뇨, 뉴, 니가 올 수 없다. 이게 두음 법칙 첫 번째. 네 번째 한자음에서 첫음절에서 리을음, 리을 소리가 올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 안 되고 여자가 맞는 것이죠. 또 연세 아니고 연세입니다. 모두
처듬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맞고 연세가 맞고 유대가 맞고 연도가 맞고 만년이 맞고 탐닉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듬이 아닌 경우에는 남녀처럼 쓰죠. 그렇죠? 남녀, 그 다음에 당뇨, 은닉처럼 처듬이 아닌 경우에는 본음으로 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만년도 마찬가지네. 만년도 처듬이 아니니까 본음대로 적은 거죠. 만년. 탐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탐닉, 물에 빠질 닉자입니다. 그래서 처듬에 쓰면 익사, 그죠? 익사죠. 익사, 죽다. 물에 빠져 죽다. 익명. 자, 보세요. 은닉이죠. 은닉. 근데 이 감출 닉자입니다. 은닉하다. 근데 처듬에 오면 익명이죠. 익명, 이름을 감추다. 그래서 처듬이 아닌 경우에는 본음으로 적을 수 있다. 왜? 두음 법칙은 처듬 제약만 해당되니까요. 예. 이게 몇 항이었다? 자, 10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냐, 녀, 음을 인정합니다. 냥, 냥중, 년 같은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의존명사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 년도라고 쓰고 있죠. 그죠? 왜 년도라고 써요, 여러분? 이때 년도는 의존명사거든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년도가 맞아요. 두음 법칙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연도별, 수출 실적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이때는 연도는 의존명사가 아니니까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연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여성, 신여성의 여는 두 번째 음절, 첫음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여성으로 적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왜? 두음 법칙은 첫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신여성으로 안 적고 신여성으로 적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 글자가, 이 신여성이라는 단어가 신과 여성이 만난 복합어입니다. 따라서 이 복합어에서는 이 신이 분리가 될 수 있고, 분리가 되면 역시 몇 번째 음절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음절입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복합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됩니다. 공연불도 마찬가지죠. 공과 연불이 만난 복합어고, 복합어의 첫 음절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니까 공연불 아니고 공연불입니다. 남존과 여비가 만난 복합어고, 따라서 남존 여의 첫 음절이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번엔 신년도, 9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년도의 단어 결합은 신년과 도가 만난 것입니다. 9년도도 마찬가지 9년에 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합어지만 두 번째 음절이죠. 복합어지만 첫음이 아니고 두 번째 음절이니까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신여성 공연불은 복합어인데 첫음이니까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합어에서는 똑같이 두음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 제11항입니다. 한자음 랴, 려, 례, 류,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유, 유, 이로 적습니다. 즉 첫음에 리을음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이게 11항입니다. 그래서 양심 안 되고 양심이 맞습니다. 또 룡궁 아니고 용궁이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 류행, 예의 아니고 역사, 유행, 예의가 맞는 것입니다. 다만 역시 첫음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쌍용은 틀리고, 쌍용 틀려요, 그죠? 왜?
첫음이 아니니까 본음으로 적어야죠. 근데 이때는 쌍룡으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흔히 그 회사명을 우리가 쌍용으로 쓰고 있는데 잘못 쓴 거예요. 쌍룡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리,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 예, 이렇게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과 률은 열과 율로 적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렬과 률은 열과 율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음이나 니은 아래에서는 열과 율을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니은을 제외한 받침 아래에서는 니은을 뺀 받침 아래에서는 열과 률을 적습니다. 해볼까요? 분, 니은이니까 뒤에 뭐가 와요? 열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 앞에가 모음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율이 와야 되겠죠. 앞에가 받침이 없고 이게 애가 모음이지 않습니까? 실패율. 그 다음에 진열, 진, 니은이니까 열이 왔죠. 백분, 백분 다음에 받침이 니은이니까 율이 왔죠. 그렇지만 니은을 제외한 받침, 명중, 이응 받침이죠. 그러니까 률이 되겠죠. 합격, 기역 받침이니까 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렬, 그죠? 행렬이 되는 거겠죠? 이상 렬과 률 그리고 열과 율의 표기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책은 없으니까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란과 릉과 량으로 적는 경우가 있고 난과 능과 양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음 뒤에서는 란, 릉, 량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우리말 뒤에서는 난과 능과 양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여러분? 비고가 한자거든요. 비고. 그럼 비고란입니다. 릉. 태가 클 태자거든요. 한자. 태릉 선수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강수. 물의 총량이죠. 그죠? 강수량. 물이 내린 양. 자, 그런데 비고란이지만 어린이 난입니다. 어린이가 순 우리말이니까 난. 그 다음에 아기 능. 그리고 소금 양. 소금이 우리말이니까 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상 두음 법칙과 관련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붙임 보겠습니다. 접수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즉 복합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인산, 원래 음이 린이지만 두음 법칙 적용돼서 과인산으로 적은 것입니다. 사육신, 원래 음이 사하고 이게 여섯 륙이지만 복합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등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미립자, 수, 류탄, 파, 렴치 같은 경우에는 복합어지만 예외적으로 본음대로 적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외니까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12항입니다. 한자음 라, 레, 루, 뢰, 루, 루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역시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네, 노, 뇌, 누, 느로 적습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그 리을음을 첫음에 쓸 수 없다는 것과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각 아니고 누각이 되는 것이고요. 릉묘 아니고 능묘, 로인 아니고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릉, 태릉, 서울릉, 그리고 공란, 답란, 투고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 답, 투구 등이 모두 한자어이므로 란으로 적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릉, 그죠? 예. 릉 앞에 온 강과 태가 모두 한자어이므로 릉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라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용하여 적습니다. 어머니, 어린이, 난, 어머니, 난, 가십, 난이 되는 것입니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입니다. 23항 용언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들은 어간을 밝혀 적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이, 깔쭉 이, 덮펄 이, 살살 이, 코납작 이 모두 명사 형성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들인데요. 이들 말들은 모두 원형을 밝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뚝이가 맞고 오뚝이는 틀립니다. 그 다음 붙임. 그런데 이가 붙어서 된 말일지라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인 경우에는 그때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개굴, 개굴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인데 왜 소리대로 적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근 개굴에 하다 또는 거리다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구리로 적습니다. 귓둘, 마찬가지 귓둘하다, 귓둘거리다 되지 않습니다. 기럭하다, 기럭거리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또는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말들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얼룩입니다. 얼룩이, 얼룩하다처럼 쓸 수 없기 때문에 얼룩기가 맞습니다. 제4절입니다. 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습니다. 달, 다리가 다다리, 말, 소가 마소, 나나리가 나나리처럼 리을이 탈락합니다. 주로 혀 끝소리 계열에서 탈락하거든요. 예, 이렇게 탈락하면 탈락한 대로 적습니다. 따님, 여다지, 이제 찰지다, 차지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다른 것들은 탈락한 것만 맞는데 이 차지다의 경우에는 찰지다, 즉 탈락하지 않는 형태도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찰지다, 차지다 둘 다 맞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솔나무 아니고 소나무, 밀다지 아니고 미다지가 되겠습니다. 제30항입니다. 사이시옷 관련 규정입니다. 조건,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그리고 앞뒤 음운 중 하나가 반드시 유성음, 즉 울림소리이어야 합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이시옷은 사이소리가 덧나지 않으면 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머리말, 반대말, 소개말 등은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시옷을 절대 적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글자, 고래기름, 인사말, 농사일 등도 모두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말들입니다. 반면 존댄말, 노랜말, 혼잔말 등은 모두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 말들이고 따라서 사이시옷 표기 규칙에 따라서 앞에 시옷을 적어야 맞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있으면 시옷을 적는 것이고
사이소리 현상이 없으면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해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해님. 해님도 사이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님이지 햄님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시옷도 적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소리가 된 소리거나 거센 소리일 때도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개똥, 개펄, 뒷들 모두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거나 거센 소리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보리쌀, 배탈, 위층, 허리띠, 허리춤, 뒤편 모두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다음 6개의 단어에만 예외적으로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 이 6개의 한자어만 시옷을 적고 나머지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칙과, 외과 모두 시옷 적지 않습니다. 초점, 소수점, 전셋방 왜 시옷 적지 않습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옷을 적지 않는 이유는 모두 앞말과 뒷말이 한자어의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사이시옷 표기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외래어와 고유어가 합쳐져 형성된 합성어에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핑크하고 빛이 만났어요. 핑크빛. 그러면은 실제 발음은 핑크빛하고 된 소리로 발음 나죠, 그죠? 그렇지만 앞에 시옷 적지 않아요, 그죠? 반면 보세요. 장미하고 빛이 만났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장미빛하고 된 소리로 발음 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어에서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 나는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앞에다 시옷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장미빛은 적지만 핑크빛은 안 적어요. 왜 안 적어요? 핑크빛이 왜 안 적어요? 지금 얘기한 외래어 핑크와 빛이 만난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31항입니다. 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가 또는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입대, 안팎, 입대, 접대에서는 비읍이 덧났고요. 안팎, 머리카락, 암탉, 살콕에서는 히읗이 덧났습니다. 자, 이들 말들이 왜 비읍이 덧나고 왜 히읗이 덧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비읍이 덧나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냐면 쌀이, 쌀, 시, 뗍니다. 이런 소리가 비읍이 덧나는데요. 이런 소리들이 왜 비읍이 덧나냐면 쌀이가 지금은 쌀이지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부살이었어요. 부살이, 붓살, 붓시, 붓스테 이렇게. 즉 중세국어에는 첫음에 모두 비읍이 있는 어두자음군을 갖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대국어로 모두 없어진 것이죠. 그랬다가 무엇이 오면 대처럼 앞에 말이 받침이 없는 소리가 오면 쌀이에 원래 있던 비읍이 짠 하고 나타나서 뎁쌀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쌀이 원래 붓쌀이었지만 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 말이 오면 숨어있던 비읍이 짠 하고 나타나서 햅쌀, 맵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벼하고 시가 만나면 뭐가 돼요? 벽시가 되는 거고 이하고 때가 안 나면 입대가 되는 것입니다. 비읍이 덧나는 소리들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히읗이 덧나는 소리들입니다.
히읗은 왜 덧날까요? 머리, 살, 안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머리, 살, 안이지만 옛날에는 어형이 머리 히읗, 살 히읗, 안 히읗 등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걸 히읗을 종성에 갖고 있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해요. 또는 히읗 고경어, 히읗 고경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말들은 지금 이제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히읗이 남아있다가, 히읗의 잔음이 남아있다가 머리가 무엇과 만나면 가락과 만나면 머리카락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살과 고기가 만나면 살코기가 되는 것이고요. 안과 밖에 만나면 안, 팥기 되겠죠. 이상. 그래서 히읗이 덧나면 덧나는 대로 적고 비읍이 덧나면 덧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5절 준말입니다. 34항 모음 아, 어로 끝난 어간에 아, 어 또는 앗, 엇이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가, 아는 가, 나, 아는 나, 가, 앗다는 같다, 나, 앗다는 낫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옷 불규칙 용어의 어간에서 시옷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 어가 줄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낫다, 나아, 나아서, 나아도, 나았다가 되는 것이지 나서 이렇게 아가 줄지 않습니다. 왜? 이 경우 왜 아가 줄지 않는다? 이렇게 아가 줄지 않는데요. 왜 줄지 않냐면 앞에 말 받침이 뭘로 끝난 말이기 때문에 원래 시옷 받침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졌다도 시옷 받침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어, 저어서처럼 쓰셔야죠. 그냥 저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줄지 않는다. 시옷 받침으로 끝난 말, 이런 걸 시옷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요. 이러한 시옷 불규칙 용언의 경우에는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해도 자, 준대로 적지를 않습니다. 다음 35항입니다. 모음 오나 우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앗과 엇이 어울려 줄 적에는 와 또는 워로 적습니다. 그래서 꼬와는 꽈, 꼬왔다는 꽈다, 두어는 더, 두었다는 뒀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붙임입니다. 어간 모음 의 뒤에 어나 엇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괴어는 괴에, 괴었다는 괴다, 괴어는 괴, 괴었다는 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되를 쓰는 경우가 있고 되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왜? 쉽게 말해서 하와 바꿔 쓸 수 있으면 되를 쓰면 되고요. 해와 바꿔 쓸 수 있으면 되를 쓰면 돼요. 이 규칙은 여기는 모든 말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되었다가 맞을까요? 되었다가 맞을까요? 바꿔 써보세요. 되의 자리에 하를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되의 자리에 하를 집어넣어. 근데 하가 어간이 하가 되면 어미가 엿으로 바뀌어요. 하였다. 말 되죠, 그죠? 그런데 자, 해로 바꿔보세요. 해었다.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하였다란 말 쓰지만 해였다란 말 안 써요. 그러면은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되를 써야 되고 되를 쓰지 않는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돼서가 맞을까요? 돼서가 맞을까요? 자, 바꿔서 보세요. 무엇을 하서가 맞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서가 맞을까요? 해서가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가 맞으니까 돼서는 틀리고 돼서가 맞겠죠, 그죠? 이번에는 아랫게 맞고 위에 건 틀립니다. 또 되면이 맞을까요? 되면이 맞을까요? 하면이 맞을까요? 해면이 맞을까요? 하면이 맞겠죠, 그죠? 그럼 위에 거 맞고 밑에 거 틀리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서가 맞을까요? 돼서가 맞을까요? 어른을 돼서, 어른을 돼서. 무엇을 하서가 맞습니까? 무엇을 해서가 맞습니까? 무엇을 해서가 맞죠? 따라서 돼서 틀리고 돼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간, 이거는 돼는요, 이건 어간만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돼는요,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는 어간이고요. 해는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돼가 맞는지 돼가 맞는지는 하로 바꿔 써보고 해로 바꿔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규칙은 왜로 끝난 말 다음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붙임이었습니다. 그 다음 38항입니다. 아, 오, 우 뒤에 이 어가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습니다. 싸, 이, 어는 세, 어. 근데 싸, 이, 어가 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보세요. 싸, 이, 어는 앞에 아와 뒤에 이가 합해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세가 되죠. 세. 그러니까 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 있는 이와 어가 합해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여가 되죠. 그래서 싸여. 그러니까 싸여도 되고 세어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죠. 보이어 마찬가지 되어 보여. 소이어는 쇠어 소여 둘 다 됩니다. 그런데 뜨이어만 안 되죠. 뜨이어는 앞에 것끼리 만나주는 건 가능하지만 뒤에 것끼리 만나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띠어가 맞고 뜨여는 틀립니다. 그래서 띠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9항입니다.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잔으로 적고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찬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는 그렇지 않으니 되겠고요. 많지 않다는 많지 않다. 근데 만만 하지 않다는 만만 찬다. 변변하지 않다는 변변 찬타가 되는 것입니다. 지 안이 줄면 잔, 하지 안이 줄면 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찬, 점잔처럼 어간 끝소리가 히읗인 경우 찬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잔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40항입니다. 어간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들 때에는 거센 소리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간편하게, 연구하도록, 다정하다, 흔하다 모두 하다가 붙은 말들인데요. 그런데 하다 앞에가 뭘로 끝났어요? 니은, 그리고 우니까 모음, 그 다음에 이응, 그리고 니은. 니은이나 이응이나 이런 자음들은 울림소리 자음이고요.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입니다. 즉 하다 앞에가 모두 뭘로 끝났죠? 하다 앞에가 모두 울림소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앞에가 울림소리로 끝난 경우에는 그때는 히읗은 남고 아만 줍니다. 아가 없어져요. 히읗은 남고. 그래서 간편 히읗게, 즉 간편캐, 연구 히읗도록 연구토록, 다정 히읗다는 다정타, 흔 히읗다는 흔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보세요. 거북하지, 생각하건대, 깨끗하지, 섭섭하지 모두 하다 앞에가 뭘로 끝났어요? 거북, 기역은 안, 울림소리. 그 다음에 생각 역시 기역은 안, 울림소리입니다. 깨끗, 시옷이니까 안, 울림소리, 섭섭, 비읍이니까 안, 울림소리죠. 이렇게 안, 울림소리로 끝나면 그때는 하가 통째로 줄어집니다. 히읗이 남질 않고 그냥 하가 통째로 없어져요. 그래서 거북하지는 거북지, 생각하건대는 생각건대, 깨끗하지 않다는 깨끗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는 섭섭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제5장 띄어쓰기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열거하는 말 등은 모두 띄어씁니다. 한 개, 버선 한 죽, 북어 한 쾌, 두시 이렇게 모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을 모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2시 30분, 5초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제1실습실처럼 숫자와 어울려 쓰인 경우, 제2대대 7m 모두 숫자와 함께 어울리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붙여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45항 두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각각 띄어씁니다. 국장 겸 과장, 청군 대 백군,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모두 띄어씁니다. 46항입니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원래 사실은 모두 띄었어야 맞습니다. 왜? 각각의 단어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음절짜리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 띄었으면 이게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용어와 관용어, 부사와 관용어는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더 못 간다, 더 못 간다. 부사와 부사가 결합됐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니까 이때는 붙여 쓰지 않습니다. 꽤 안 온다, 역시 마찬가지 부사와 부사가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결합시키지 않습니다. 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늘더 먹는다, 붙여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3절 보조용언입니다. 47항 보조용언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잘 아는 척한다. 앞에 올이 본용언, 듯하다가 보조용언입니다. 이렇게 본용언, 보조용언의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데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가 올 듯도 하다처럼 앞말에 뭐가 들어가 버리면, 조사가 붙어버리면 그때는 붙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듯도 하다처럼 띄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잘난 체를 한다. 이번엔 중간에, 즉 보조용언 체와 하다 사이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 그때도 붙여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앞말, 즉 본용언이 합성동사인 경우 이때는 붙여줄 수 없습니다.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역시 앞말이 합성동사이므로 붙여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붙임,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앞의 보조용언만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둘 만하다, 되어가는 듯하다, 읽어볼 듯하다. 자, 앞에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이거든요. 이렇게 보조용언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앞에 보조용언만 앞말에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해 둘 만하다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띄어쓰기 정리 시간입니다. 조사, 어미, 접사는 앞말과 붙였습니다. 그리고 명사, 의존명사, 부사 등은 앞말과 띄었습니다.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존명사에 하다가 붙은 보조용어나 또는 어나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는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올 듯하다, 이런 보조용어는, 즉 의존명사 하다가 붙은 보조용어이죠. 이런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먹어보자. 그럼 앞에 먹다가 본용은, 뒤에 보자가 보조용어인데 이렇게 중간에 어나 아가 연결된 보조용어, 이런 보조용어의 경우에도 붙였을 수 있다. 그렇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디 한번 먹어보자처럼 붙였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나 아가 들어갔을 때만 붙였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반드시 띄었어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붙여 쓰는 말입니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는 붙였습니다. 꽃이 어디까지나,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조사가 두 번 겹쳐 나타나죠. 예, 이런 경우에도 붙였습니다. 꽃마저 집에서처럼, 멀리는 모두 붙였습니다. 특히 옵니다, 그려, 이 그려는 종결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붙여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는커녕, 자, 가기는 보조사고요. 커녕도 보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녕도 항상 앞말에 붙여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았다라고도 인용하는 말, 인용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려, 커녕, 그 다음에 라고 같은 말들은 모두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접사입니다. 접사, 웃, 제, 당, 식, 어치, 째, 빼기, 짜리 등은 접사임으로 붙여 씁니다. 우덜은 붙여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27대, 쟤는 접두사니까 27 하고 대,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제 27, 그리고 뒤에 있는, 자, 대는 의존명사인데 앞에가 숫자가 없으니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죠. 제 27대,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제는 접두사이므로 반드시 뒷말에 붙였어야 되는 거고, 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 돼 숫자와 어울려 쓰이면 붙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얼마, 어치, 첫째, 그릇째, 한 뼘짜리 등은 모두 접사이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입니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이때 간은 의존 명사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 또 관계를 나타내는 간도 의존 명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이렇게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동안을 뜻하는 간은 전미사입니다. 이틀간, 사흘간, 이럴 때는 붙여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명사 뒤에부터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도 있습니다. 대장간, 외양간, 이것도 모두 전미사니까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간이 사이 또는 거리, 그죠? 사이나 또는 거리, 관계일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고, 반면 동안 또는 장소일 때는 전미사니까 붙여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번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의존명사이긴 합니다만 사제간, 이미 굳어진 말은 붙였습니다. 사제간, 부자간,
형제간, 모자간 이런 말들은 의존 명사이지만 굳어진 말로 보고 모두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입니다. 걸. 의존 명사 것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걸을 것을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의존 명사로 파악해서 띄어 쓰시면 됩니다. 그것이 너의 신발인 걸, 즉 신발인 것을, 이러니까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 다른 것임을 나타낼 때는 띄어 씁니다. 어미니까요. 자, 그 다음에 리을걸.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나 뒤에 붙어서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이므로 아닙니다. 리을걸입니다. 화자의 추측이나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을 나타낼 때도 그때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붙였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걸입니다. 걸. 걸이 거슬의 뜻이면 의존 명사입니다. 걸이 의존 명사가 있고 어미가 있습니다. 의존 명사는 거슬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미입니다. 어미는 아쉬움, 추측, 이렇게 아쉬움이나 추측을 나타내면 어미입니다. 여러분. 진작 먹을 걸, 이러면 아쉬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추측, 철수 지금쯤 공부할 걸, 이런 건 추측입니다. 이렇게 추측의 뜻을 나타내면 그때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경험한 사실, 경험한 사실도 어미입니다. 이상 걸의 띄어쓰기였습니다. 다음은 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그리고 사람의 모양새나 행태 또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나타내는 말들은 명사니까 모두 안발과 띄어 쓰셔야 합니다. 다만 그 수량만큼 해당함을 뜻하는 말은 접사니까 그때는 붙였습니다. 100원 꼴, 한 병 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대로입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면 조사니까 앞말에 붙였습니다. 반면 관형사형 어미 뒤에 붙어서 쓰이거나 또는 뭐뭐 올 수 있는 대로의 구성으로 쓰이면 그때는 의존 명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관, 체, 조, 관체조, 부용. 즉 관형어 뒤에는 뭐가 오고 체언, 의존명사가 오고 체언 뒤에는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로입니다.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러면 앞에 있는 너가 체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있는 대로는 조사예요. 여러분. 왜? 관형어 뒤에 체온 오고 체언 뒤에 조사 오니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체언이니까 우리가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체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뒤에 오는 대로는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먹을 대로 먹어라.
또는 될 대로 되라지. 이러면요, 먹다에 을이 붙으면 이건 을은 관형사용어미입니다. 되다에 리을이 붙으면 리을도 관형사용어미죠. 이렇게 관형사용어미가 붙은 말을 관형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관형어 뒤에 오는 건 뭐라고? 체언, 즉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었습니다. 되리 관형어니까 대로는 의존 명사, 따라서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겠죠. 이상 대로의 띄어쓰기였습니다. 다음은 대입니다. 대가 곳이나 장소, 일 또는 것, 경우의 뜻이면 이건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띄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반면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또는 묻거나 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한 그 대상이나 또는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경우에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말에 붙여 쓰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힘드셔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대가 것, 곳, 경우, 일, 사실이면 의존 명사다. 그때는 띄었습니다. 반면 니은대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배경을 뜻해요. 어떤 배경을 뜻하면 그거는 어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오는 대가 어디니? 이러면 이때 대가 뭐예요? 장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곳이죠, 곳, 그쵸? 따라서 띄어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어디 가니? 이러면 이때 비가 오는 데는 어떤 사실에 대한 배경이죠, 배경. 비가 오는 배경. 이렇게 배경의 뜻이면 어미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거고, 배경이 아니고 것, 곳, 경우, 일, 사실이면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쓴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들입니다. 들. 들이 어떤 사물에 붙어서 단순한 복수를 나타내면 접사니까 붙여 쓰시면 됩니다. 남자들, 학생들. 그런데 두 개 이상 사물이 열거할 때 쓰이는 들은 그때는 따위를 뜻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즉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들은 의존 명사니까 띄어쓰고, 한 사물의 복수를 나타내면 접사니까 붙였습니다. 그 다음 드시입니다. 드시가 보세요. 구름에 달, 가다에 가죠. 가다에 가니까 가는 뭐야? 어간이죠, 여러분. 어간 옆에 뭐가 와야 돼요? 어미가 와야 되죠. 그럼 뒤에 있는 드시는 어미예요. 구름에 달 가듯이의 드시는 어미입니다.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예요. 반면 변덕, 먹을 듯이 하다가 안 먹었다. 먹을 듯이 하다가 안 먹었다,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이때는 보세요. 먹다에 을이 붙었으니까 을은 관형사용 어미죠. 그럼 먹을이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관형어 뒤에 오는 건 뭐예요? 관체조 부용 법칙에 따르면 관형어 뒤에 오는 건 체언, 즉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는 거죠. 똑같은 듯인데 어간 뒤에 붙으면 어미, 관형어 뒤에 붙으면 듯이는 의존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듯이의 띄어쓰기 구별이었습니다. 관형어 뒤에 오는 듯은 의존 명사니까 띄어 써라. 어간 뒤에 오는 듯은 어미니까 앞말에 붙여 써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뛸 듯이 기뻐했다. 뛰다 뒤에 어미 리을 붙었죠, 그죠? 그럼 이건 관형어, 따라서 의존 명사. 알다 뒤에
는 어미 붙었죠. 그죠? 관용 사용 어미. 그럼 관용어 드시는 의존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저입니다. 마저는 보세요. 내 말을 마저 들어라. 마저가 뒤에 뭘 꾸며주고 있어요? 들어라. 용언이죠?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 마저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에 더함을 뜻하는 보조사입니다. 체언 뒤에 붙었죠. 체언. 너는 체언이죠? 체언 뒤에 오는 마저는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용언 앞에 오는 마저는 부사니까 앞말과 띄어 쓴다. 관체조 부용법칙 여기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 만입니다. 역시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이렇게 그것이 체언이죠, 여러분. 따라서 체언 뒤에 붙는 만은 의존. 자, 체언 뒤에 붙는 만은 조사입니다. 조사. 예, 조사.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의미상 가지고 구별해야겠네요. 돼야겠네요. 그죠? 그것만의 만은 이게 이제 한정입니다. 한정. 한정의 뜻을 더하면 조사고요. 그 다음 시간의 경과를 뜻하면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못하다. 그죠? 그것만 대상을 한정했죠. 떠난 지 사흘 만에 시간의 경과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시간의 경과면 의존 명사, 한정을 뜻하면 조사. 따라서 한정은 붙여 쓰고 시간의 경과는 띄어 쓴다. 그 다음에 화를 낼 만두하다. 내다. 화를 내다에 뭐가 붙었어요? 관용 사용어미 리을 붙었죠. 리을 붙으면 관용어. 관용어 뒤에 오는 만은 뭐야? 의존 명사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관용어 뒤에 오는 만은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만큼입니다. 만큼. 노력한 만큼. 노력하다에 뭐가 붙었죠? 관용 사용어미 니은 붙었죠. 그럼 관용어. 관용어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니까 띄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뒤에입니다. 대궐만큼. 대궐이 체언이죠. 체언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밥입니다. 바는 역시 어미와 의존 명사가 있는데요. 서류를 검토한 바. 이것처럼 자 뭐뭐 하니의 뜻이면 연결어미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니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뭐뭐 하니의 뜻이면 어미 붙여 쓴다. 그 다음 반면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 즉 평소 느낀 바, 사실, 어떤 사실이나 일을 뜻하면 일, 방법, 사실이나 일, 방법 등을 뜻하면 의존 명사입니다. 평소에 느낀 사실을 말해라. 그 다음에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다. 사실이나 방법을 뜻하면 의존 명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밖에입니다. 밖에가 오직 그것, 오직 그것을 뜻이면 조사입니다. 반면 외부, 바깥을 뜻이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뿐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도 체언에 붙어서 오직 그것을 뜻이면 조사. 자, 근데 들었을처럼 들었다에 뭐 붙었죠? 을 붙었죠. 을은 관용 사용 어미. 그럼 관용어 뒤에 오는 뿐은 의존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 수와 수록입니다. 수는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겠고요. 리을 수록은 어미니까 앞말에 반드시 붙여 씁니다. 그 다음 순입니다. 순이 몹시 아주의 뜻을 나타내면 부사입니다. 순 도둑놈이다. 자 그런데 주로 순으로 구성으로 쓰여서 어떤 차례 순서를 나타내면 그때는 의존 명사입니다. 초대석의 경우 빨리 도착한 순으로, 즉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서, 어떤 따위 순서면 의존 명사. 그다음에 몹시 아주의 뜻이면 자 그때는 부사가 돼서 역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차례의 뜻을 더하면 그건 접사입니다. 도착순, 선착순, 나이순은 이미 굳어진 접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안 되다입니다. 안 되다가 공부가 안 돼서 잠깐 쉬고 있다처럼 잘 되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면 그때는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 되다의 부정, 즉 되지 않다. 되지 않다의 뜻으로 쓰이면 그때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기다린다. 이 경우 공부가 안 돼서는 공부가 되지 않아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가 잘 되다의 반대뜻. 그래서 이때는 붙여 쓰는 것이고, 실제 어떤 일이 되지 않다, 즉 부정문의 뜻이면 그때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정문이면 띄어 쓰고 부정문이 아니면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온이 전부의 또는 모두의 뜻을 가지면 관형사니까 자, 뒷말과 띄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꽉 찬, 완전한, 전부의 뜻을 더하는 말은 접두사니까 뒷말과 붙여 쓰셔야 됩니다. 온달, 온말이 이런 말들은 모두 붙여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지입니다. 지가 어떤 시간의 경과의 뜻이면 그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가 막연한 의문을 뜻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뭐가 된다? 이건 어미가 됩니다. 의문을 뜻하면 어미. 그러니까 앞말과 이때는 붙여 쓰는 거고, 시간의 경과를 뜻하면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떠난 지 언 3년이 지났다. 시간의 경과죠.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을 해야 된다. 자,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연한 의문이죠, 그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입니다. 차가 뭐뭐 하려고의 뜻이면 접사니까 그때는 붙여 쓰시면 됩니다. 연구차, 인사차, 사업차 모두 뭐뭐려고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자, 차례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던 기회를 뜻하면 그때는 의존 명사니까 자, 띄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선생님 댁을 수십 차 방문하였다. 이건 수십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띄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던 기회나 순간을 겸하여, 즉 막 들렸던 차에 이것을 겸하여 이런 뜻이니까 이때는 자, 띄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려고의 뜻이면 붙여 쓰는 것이고, 차례나 무엇을 겸하여의 뜻이면 의존 명사니까 그때는 띄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내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띄어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살폈듯이 관체조 부용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형어 뒤에 체언, 즉 의존명사까지 포함되는 거죠. 의존명사 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온다? 조사 온다. 그 다음에 부사 뒤에 뭐 온다? 용어 온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법칙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띄어쓰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러면은 같이가 여러분 뭐야? 뒤에는 가자라는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야. 근데 너같이 이러면 이때 같이가 뭐예요? 같이가 체언이니까 이때 같이는 조사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 관체조 부용법칙만 아시면 띄어쓰기가 상당 부분 되게 쉬워져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 띄어쓰기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밖의 것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